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가족칠 가공 기능 전수자 포스터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배부받은 디자인 원고 위에 필기구와 자를 이용하여 가로, 세로의 크기를 측정한 후 각 4등분으로 선을 그어줍니다. 작품 규격과 외곽선의 생략 여부를 확인하고 재단선은 3mm의 재단 여유를 두고 표시해야 하므로 실제로 작업할 창의 크기는 너비 166mm, 높이 246mm가 되겠습니다. 시험에서 제공되는 소스를 확인하고 직접 그려야 할 요소들을 파악하여 각각의 작업에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지 각각 계획하셔야 합니다. 일러스트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러스트를 실행하고 파일, 뉴 메뉴를 실행하여 뉴 도큐멘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이름을 일러스트 작업, 위드는 실제 작업할 크기인 166mm, 하이트는 246mm, 컬러 모드는 CMYK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새 도큐멘트를 만듭니다. 다음으로 렉탱귤러 그리드 툴을 선택하고 작업창을 클릭한 후 렉탱귤러 그리드 툴 옵션스 대화 상자가 열리면 작품 규격대로 위드는 160mm, 하이트는 240mm, 호리젠탈 디바이더는 넘버 3, 버티컬 디바이더도 넘버 3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메뉴 상단에 얼라인 패널을 선택하여 얼라인 툴을 얼라인 투 아트보드로 설정하고 호리젠탈 얼라인 센터, 버티컬 얼라인 센터를 차례대로 클릭합니다. 컨트롤 E를 눌러 격자 도형을 잠그고 이제 라인 세그먼트 툴을 선택합니다.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대각선을 각각 그리도록 합니다. 컨트롤 A를 눌러 지금까지 그린 대각선을 모두 선택한 후 리플렉트 툴을 더블 클릭하여 리플렉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버티컬을 선택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대각선 방향으로 복사합니다. Alt Ctrl 1을 눌러 격자 도형 잠금을 모두 해제한 후 Ctrl A를 눌러 모든 그리드 선들을 선택합니다. Ctrl G를 눌러 그룹으로 지정한 후 스트로크 색상을 임의의 색상인 빨간색으로 변경합니다. 파일, 세이브 메뉴를 클릭하여 작업 폴더에 일러스트 작업이라고 저장하겠습니다. 새로운 창이 뜨면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도형들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도형을 만들기 전에 뷰, 오버프린트 프리뷰를 선택하여 바탕을 흰색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화면을 옮겨주시고 첫 번째로 8개의 문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립스 툴을 선택하고 작업창을 클릭하여 일립스 대화 상자가 열리면 위드는 100, 하이트도 100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면색은 없음, 선색은 임의의 색상으로 설정하고 원이 선택된 상태에서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여 스케일 대화 상자가 열리면 유니폼을 64로 입력한 후 카피 버튼을 클릭합니다. 복사된 원 사이로 간격이 일정한 원들을 여러 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블렌드, 블렌드 옵션스를 선택합니다. 블렌드 옵션스 대화 상자가 열리면 스페이싱에서 스펙시파이드 스페이스를 4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셀렉션 툴로 그려진 원 두 개를 모두 선택하고 오브젝트, 블렌드, 메이크를 선택합니다. 다음과 같이 원들 사이에 4개의 원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사된 오브젝트들을 편집이 가능한 일반 오브젝트로 바꾸기 위해 오브젝트, 익스펜드를 선택하고 대화 상자가 열리면
기본 설정 그대로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오브젝트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언그룹을 선택하여 그룹을 해제합니다. 가장 바깥쪽에 원 두 개를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Make Compound Pass를 클릭합니다.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든 후 합쳐진 오브젝트의 면색을 임의 색상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과 같은 방법으로 가장 안쪽과 중간에 위치한 원 두 개를 각각 설정하여 똑같은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내선을 설정하기 위해 View, 룰러스에서 Shown 룰러스를 선택하여 눈금자를 나타냅니다. 왼쪽 눈금자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원두르 중심에 안내선을 위치합니다. 위쪽도 마찬가지로 안내선을 드래그하여 중앙에 배치합니다. 셀렉션 툴로 Shift를 누른 채 안내선 두 개를 모두 선택한 후 Ctrl 2를 눌러 잠금을 걸어줍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을 선택하여 안내선을 따라 원의 중심에서 아래쪽으로 드래그하여 직선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색은 없음, 선색은 임의 색상으로 설정합니다. 라인이 선택된 상태에서 로테이트 툴을 선택하고 Alt를 누른 채로 원의 중심을 클릭합니다. 로테이트 대화 상자에서 앵글을 15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리플렉트 툴을 선택하고 Alt를 누른 채 원의 중심을 클릭합니다. 리플렉트 대화 상자에서 버티컬로 설정한 후 카피 버튼을 선택합니다. 셀렉션 툴로 원들과 직선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한 후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디바이드를 클릭하여 오브젝트를 분리합니다. 다음으로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 원의 상단 포인트를 드래그하여 필요 없는 부분들을 모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8개 문양의 아래쪽 부분만 남겼음을 확인합니다. 렉탱귤러 툴을 선택하고 Alt를 누른 채로 안내선의 교차 지점인 가운데를 클릭합니다. 렉탱글 대화 상자에서 위드는 3.6mm, 하이트는 30mm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세로가 긴 직사각형이 그려졌음을 확인합니다. 선색은 없음, 바탕색은 임의의 색상으로 설정한 후 셀렉션 툴을 선택하여 직사각형을 Shift를 누른 채 8개 문양과 겹치도록 합니다. 이제 모두 선택된 상태에서 로테이트 툴을 클릭합니다. Alt를 누른 채로 교차 지점을 다시 한번 클릭하여 로테이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앵글을 45도로 입력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반시계 방향으로 오브젝트가 복사되었음을 확인합니다. Ctrl D를 6번 눌러 다음과 같이 방금 실행한 회전 복사 명령을 반복합니다. 다시 한번 디자인 원고를 확인하여 삭제할 부분을 확인한 후 셀렉션 툴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직사각형은 하나 더 복사하여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수정이 끝나면 셀렉션 툴로 한꺼번에 선택하여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트림을 선택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사각형들을 클릭하여 딜리트를 2번 눌러 삭제합니다. 다음과 같이 8개의 문양을 확인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가장 상단에 위치한 사각형 부분만 선택합니다. 면색은 C, C11, M57, Y0, K0,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디자인 원고를 확인하여 시계 방향으로 색상을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항 문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눈금섬들을 선택하고 딜리트를 눌러 지워줍니다. 빈 공간으로 화면을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을 선택한 후 작업창의 빈 공간에 학의 몸통 부분을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색상은 임의 색상으로 설정하고 선 두께는 약간 두껍게 설정합니다. 다음과 같이 몸통 모양을 완성한 후 계속 이어서 펜 툴을 사용하여 항 문양 오브젝트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러스트 난이도가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드로잉 요소가 포함된 일러스트가 출제되고 있으니 100% 똑같이 그릴 수는 없어도 주어진 시간 내에 비슷한 모양을 그릴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해야 합니다. 동영상의 시간 관계상 완성된 항 문양을 불러와 다음 작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으로 그려진 오브젝트를 면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그려진 모든 선들을 선택하고 오브젝트, 패스, 아웃라인 스트로크 메뉴를 선택하여 선을 면 석성으로 변환합니다. 이제 면색은 C10, M13, Y90, K0,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Ctrl G를 눌러 그룹으로 만들고 Ctrl S를 눌러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그룹 문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공간으로 작업창을 이동한 후 펜 툴을 사용하여 작업창의 빈 공간에 그룹 모양을 그립니다. 계속해서 펜 툴로 그룹의 나머지 부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닫힌 곡선까지 만든 후 선 두께를 적당히 설정합니다. 면색은 흰색, 선색은 C70, M45, Y30, K0으로 설정합니다. 펜툴로 구름 안쪽의 문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두께를 구름 외곽보다 약간 가늘게 설정합니다. 스트로크 패널에서 캡을 라운드 캡으로 설정하여 선의 끝 부분을 둥글게 처리한 후 면색은 없음, 선색은 똑같이 C70, M45, Y30, K0으로 설정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구름 안쪽의 선들을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구름 문양을 모두 완성한 후 모두 선택하고 컨트롤 G를 눌러 그룹으로 만듭니다. 다음으로 매화 문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창을 빈 공간으로 이동한 후 펜툴로 다음과 같이 매화 문양의 가지 부분을 그립니다. 매화 모양의 큰 가지 부분을 그린 후 면색은 C58, M62, Y48, K0 선색을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이제 펜툴로 매화 문양의 작은 가지들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립스 툴을 사용하여 가지 사이사이에 열매를 그려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매화의 꽃 문양을 만들기 위해 일립스 툴로 원 하나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로 Alt를 누른 채 원의 바깥 지점을 클릭한 후 로테이트 대화 상자에서 앵글을 72로 입력한 후 카피 버튼을 클릭합니다. 컨트롤 D를 3번 눌러 원을 3번 더 복사합니다. 복사된 원들을 모두 드래그하여 선택한 후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쉐이프 모드를 유나이티드로 선택하여 하나로 합칩니다. 꽃 문양의 중앙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일립스 툴로 꽃 문양의 중심에 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색은 흰색,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꽃 문양을 드래그하여 전체 선택한 후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쉐이프 모드를 마이너스 프론트로 선택합니다. 가운데 부분이 삭제되어 꽃 부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꽃을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화 문양을 완성했으면 전체적으로 디자인 원고와 비교합니다. 모두 선택한 채 컨트롤 G를 눌러 그룹으로 만듭니다. 컨트롤 S를 눌러 수시로 저장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태극 문양 로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귤러 툴을 선택하고 작업창의 빈 공간을 클릭하여
라운디드 렉탱귤 대화 상자가 열리면 width는 12.5mm, 하이트는 14mm, 코너 라디어스는 5.6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둥근 모서리 사각형의 면색은 없음, 색상은 임의의 색상으로 설정합니다. 선 두께를 적절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둥근 사각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오브젝트, 패스, 오프셋 패스를 선택하고 오프셋 패스 대화 상자가 열리면 오프셋을 마이너스 0.6mm로 입력합니다. 복사된 둥근 사각형을 확인하고 렉탱글 툴을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둥근 사각형의 중앙을 관통하는 사각형을 그립니다. 그린 사각형과 안쪽의 둥근 사각형을 선택하고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쉐입 모드를 마이너스 프론트로 클릭합니다. 겹쳐진 위쪽 부분은 삭제하고 이제 일립스 툴을 클릭합니다. Alt를 누른 채로 잘려진 안쪽 둥근 사각형의 중앙 부분을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가 열리면 width는 7mm, 하이트는 7mm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셀렉션 툴로 안쪽의 둥근 사각형과 방금 그린 원을 함께 선택하고 얼라인 패널에서 얼라인 툴을 얼라인 투 셀렉션으로 설정합니다. 호리젠탈 얼라인 레프트를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왼쪽으로 정렬합니다. 다시 안쪽의 둥근 사각형과 원을 함께 선택한 후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쉐입 모드를 마이너스 프론트로 클릭하여 겹쳐진 부분을 삭제합니다. 다시 일립스 툴을 클릭하여 Alt를 누른 채 잘려진 둥근 사각형의 윗 라인의 점을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width를 5.2mm, 하이트도 역시 5.2mm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안쪽의 둥근 사각형과 원을 함께 선택한 후 얼라인 패널에서 호리젠탈 얼라인 레프트를 선택하여 왼쪽으로 정렬합니다. 이제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쉐입 모드를 유나이티드로 선택하여 오브젝트를 합칩니다. 면색을 C100, M93, Y6, K0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파란색 태극 문양이 선택된 상태에서 로테이트 툴을 선택하여 바깥쪽에 둥근 사각형의 중앙점을 Alt를 누른 채 클릭하여 로테이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앵글을 180으로 입력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합니다. 복사된 오브젝트의 면색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CO, M100, Y98, K0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다음과 같이 태극 문양을 완성합니다.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전체적으로 확인한 후 모든 태극 문양 오브젝트를 선택하여 Ctrl G를 눌러 그룹으로 만든 후 Ctrl S를 눌러 저장합니다. 포토샵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을 실행하고 파일, 뉴 메뉴를 클릭하여 뉴 대화 상자가 열리면 이름을 포토샵 작업, width는 166mm, 하이트 246mm, 레솔루션을 100, 컬러 모드를 CMYK 컬러 모드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새 도큐멘트를 만듭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그리드를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으로 돌아와 Ctrl V를 눌러 페이스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픽셀스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붙여넣습니다. 엔터를 눌러 크기와 위치를 확정하고 레이어스 패널에서 레이어 이름을 그리드로 변경합니다. 라골 아이콘을 클릭하여 레이어를 잠궈주고 파일, 세이브 메뉴를 클릭하여 작업 폴더에
포토샵 작업이라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새 레이어를 만들고 이름을 배경으로 변경합니다. 위치는 그리드 레이어 아래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툴박스에서 정경색을 검정색, 배경색을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하고 상단 옵션 바에서 포그라운드 투 백그라운드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상단 부분에서 아래쪽으로 드래그합니다. 다음과 같이 그라디언트 배경을 만듭니다. 다음으로 인물 이미지를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선택하여 제공된 소스 기능장을 불러옵니다. 펜 툴을 사용하여 인물 부분만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엔터를 눌러 선택 영역으로 전환한 후 컨트롤 J를 눌러 선택 부분만 새 레이어로 만듭니다. 이미지의 밝기와 대비를 수정하기 위해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레벨스를 선택합니다. 레벨스 대화 상자가 열리면 인풋 레이어스 슬라이더를 조정합니다. OK 버튼을 클릭한 후 이미지의 필터 효과를 추가하기 위해서 필터 갤러리를 선택합니다. 아티스틱, 페인티 도브를 선택하고 브러쉬 사이즈는 4, 샤프니스는 8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컨트롤 A를 눌러 전체 영역을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으로 돌아와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넣습니다. 컨트롤 T를 눌러 크기 조절점을 나타내고 크기와 위치를 조정하여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이름을 기능장으로 변경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Add Layer Mask 아이콘을 클릭하여 기능장 레이어에 마스크를 적용한 후 정경색을 검정, 배경색을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그라디언트 툴로 기능장의 이미지를 아랫부분에서 위로 드래그하여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합니다. 다음으로 8개의 문양을 배치해 보겠습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만들어진 8개 문양을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컨트롤 V를 눌러 픽셀 수로 붙여놓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크기를 적정히 설정한 후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눌러 정착시키고 레이어 이름을 8개 문양으로 변경합니다. 이제 컨트롤 J를 눌러 8개 문양 레이어를 복사한 후 레이어 이름을 작은 8개 문양으로 변경합니다. 컨트롤 T를 눌러 크기 조절점을 나타내고 Shift와 Alt를 동시에 누른 채 작은 크기의 8개 문양으로 조정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작은 8개 문양 레이어를 락 트랜스페어런스 픽셀스 아이콘을 클릭하여 이미지에 픽셀이 있는 곳에만 수정이 가능하도록 설정합니다. 배경색을 흰색으로 설정하고 컨트롤 딜리트를 눌러 색상을 채웁니다. 오페시티는 7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레이어스 패널에서 8개 문양 레이어를 선택하고 다시 한번 컨트롤 J를 눌러 하나 더 복사합니다. 이번에는 레이어 이름을 8개 문양 효과로 변경합니다.
락 트랜스페런스 픽셀 아이콘을 클릭하고 컨트롤 딜리트를 눌러 흰색으로 채웁니다. 별개 문양 효과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락 트랜스페런스 픽셀스를 다시 클릭하여 해제하고 필터, 블러, 레디얼 블러를 클릭하여 레디얼 블러 대화 상자가 열리면 어마운트를 100, 블러 메소드를 줌으로 설정하고 블러 센터를 별개 문양 중심으로 설정합니다. 블러 효과가 다음과 같이 방사형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컨트롤 F를 2번 눌러 효과를 돋보이게 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별개 문양 효과 레이어 위치를 별개 문양 아래로 이동합니다. 다음으로 항 문양을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항 문양을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컨트롤 V를 눌러 픽셀스로 설정하고 OK를 눌러 붙여넣습니다.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크기를 적당히 설정하고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눌러 정착시키고 레이어 이름을 학으로 변경합니다. 위치는 그리드 레이어 아래로 이동합니다. 학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누른 채 기능장 레이어의 썸네일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딜리트를 눌러 학과 인물 이미지가 겹쳐진 부분을 삭제합니다. 나머지 학 문양 2개도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배치했으면 레이어 패널에서 모든 항 문양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머지 레이어스를 선택합니다. 합쳐진 레이어의 이름을 학으로 변경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을 하나 더 복사하여 붙여넣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락 트랜스페런스 픽셀 아이콘을 선택한 후 전경색을 C0, M0, Y0, K50으로 설정하고 Alt, Delete를 눌러 색을 채웁니다. 레이어 이름은 학2로 변경합니다. 다음으로 가죽공예 이미지를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클릭하여 제공된 소스 가죽공예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폴리곤 라소트를 선택하여 가죽공예 작품 부분만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선택이 끝나면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돌아와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넣기 합니다. 작업창은 꺼주시고 컨트롤 T를 눌러 디자인 원고 크기를 참고하여 배치합니다. 엔터를 눌러 정착시키고 레이어스 패널에서 레이어의 이름을 가죽 공예로 변경합니다.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레벨스 메뉴를 클릭하여 대화 상자가 열리면 슬라이더를 조정하여 밝기와 대비를 조정합니다. 이제 가죽공예 이미지의 그림자를 만들기 위해 레이어스 패널에서 새 레이어를 만든 후 위치는 가죽공예 레이어 아래로 이동합니다. 레이어 이름을 가죽공예 그림자로 변경합니다. 폴리거널 라서 툴로 그림자 부분 모양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색을 검정색, 배경색을 흰색으로 설정하고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하여 아래쪽에서 오른쪽 대각선 방향으로 드래그하여 그림자를 만듭니다. 오페시티는 65로 설정합니다.
컨트롤 D를 눌러 선택 영역을 해제합니다. 컨트롤 S를 눌러 수시로 저장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매화 문양을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매화 문양을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으로 돌아와 컨트롤 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넣습니다. 크기와 위치를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배치합니다. 엔터를 눌러 정착시킵니다. 레이어 이름을 매화 문양 1로 변경합니다. 레이어 위치는 가죽공의 레이어 바로 아래 위치로 이동합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오페시티를 50으로 설정하고 매화 문양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를 엽니다. 베벨 앤 엠보스 메뉴를 클릭하고 스타일은 이너 베벨, 테크닉스는 스무스, 뎁스는 20, 사이즈는 5, 소프트는 0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매화 문양을 복사하여 붙여놓은 후 크기 조절 상자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플립 호리젠탈 메뉴를 클릭하면 좌우가 바뀐 매화 문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엔터를 눌러 장착시키고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를 열고 베벨 앤 엠보스 효과를 같은 옵션으로 적용합니다. 레이어 이름은 매화 문양 2로 변경합니다. 또 다시 매화 문양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합니다. 크기와 위치를 다음과 같이 조절하여 배치합니다. 레이스 패널에서 오페시티를 10, 레이어 이름은 매화 문양 3으로 변경합니다. 다음으로 구름을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구름을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으로 돌아와 컨트롤 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넣습니다.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여 다음과 같은 위치에 배치하겠습니다. 레이어 이름은 구름 문양 1로 변경합니다. 위치는 그리드 레이어 바로 아래로 이동합니다. 다시 한번 컨트롤 V를 눌러 구름 문양을 붙여놓고 이번에는 크기와 위치를 다음과 같이 조절하여 다음과 같은 위치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이름을 구름 문양 2로 변경합니다. 오페시티는 45로 설정합니다. 구름 문양과 매화 문양이 겹치는 부분을 삭제하기 위해서 레이어 패널에서 매화 문양 3 레이어를 선택하고 컨트롤 누른 채 구름 문양 2 레이어의 썸네일 부분을 선택합니다. 딜리트를 눌러 겹친 부분을 삭제합니다. 마지막으로 로고를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에서 로고를 복사하여 포토샵 작업창에 붙여넣습니다.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여 왼쪽 상단에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의 이름은 태극 로고로 변경합니다. 이제 타입 툴을 클릭하여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텍스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꼴과 크기를 적당히 설정합니다. 로고 옆에 가죽칠 가공 연구소라고 입력합니다.
글자 색상은 검정색으로 설정합니다. 텍스트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스타일 대화 상자가 열리면 스트로크를 클릭하고 사이즈는 2, 포지션은 아웃사이드, 컬러는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OK 버튼을 클릭하여 완성된 글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드 레이어를 켠 후 전체적으로 검토합니다. 그리드 레이어를 잠깐 숨겨놓고 Ctrl S를 눌러 저장합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그리드 레이어 바로 아래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고 Ctrl Alt Shift E를 눌러 모든 레이어를 합쳐진 새 레이어를 만듭니다. 이미지 모드 RGB 컬러 모드로 전환하고 대화 상자에서 돈 플래턴을 선택합니다. 파일, Save As, 파일 이름을 비번호로 입력한 후 포맷은 JPG로 설정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퀄리티는 12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포토샵 작업을 저장합니다. 인디자인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New, 도큐멘트 메뉴를 클릭하여 New 도큐멘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Number of Pages는 1, Facing Pages는 체크 해제, 페이지 사이즈는 A4, 마진스의 쇠사슬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여 해제하고 탑은 25.5, 버텀도 25.5, 레프트는 22, 라이트 역시 22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새 도큐멘트를 만듭니다. 실제 크기의 안내선이 만들어졌으면 안내선의 위쪽과 아래쪽, 왼쪽과 오른쪽, 안쪽으로 3mm 만큼을 뺀 작품 규격의 안내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눈금자의 기준선을 안쪽으로 드래그하여 기준점이 0이 되도록 만듭니다. 다음으로 줌 툴을 선택하여 왼쪽 상단을 확대시킵니다. 왼쪽의 안내선을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3mm의 지점만큼 안내선을 설치합니다. 정확하게 놓기 힘들면 상단에서 3mm를 입력하여 정확하게 3mm만큼 안쪽으로 들어간 안내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쪽 눈금자에서 아래쪽으로 드래그하여 3mm만큼 안내선을 설치합니다. 원래 화면으로 돌아온 후 이번에는 오른쪽 하단에 안내선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6에서 3mm를 뺀 163, 246에서 3mm를 뺀 243으로 설정하여 안내선을 설치합니다. 다음으로 재단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왼쪽 상단을 확대하고 라인 툴을 선택하여 수직으로 5mm만큼 길이의 재단선을 만듭니다. 같은 방법으로 수평으로 5mm만큼의 재단선을 만듭니다. 두 개의 재단선을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오른쪽 상단을 확대하고 Ctrl V를 눌러 붙여넣습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로테이트 90도를 클릭하여 회전을 변경한 후 안내선에 맞춰 배치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아래쪽도 작업합니다. 재단선 그리기가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지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플레이스 메뉴를 클릭하여 포토샵에서 작업한 01.jpg를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도큐멘트의 안내선 끝부분을 정확히 클릭하여 도큐멘트에 이미지를 안착시킵니다. 이미지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디스플레이 퍼포먼스 하이 퀄리티 디스플레이로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외곽선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 선당 좌측에서 하단 우측까지 드래그하여 외곽선을 그려줍니다. 컨트롤 패널과 스트로크 패널에서 각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 패널에서 웨이트가 1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컨트롤 패널에서 X는 3, Y 3, W는 160, H는 240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문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문자를 쓸 부분을 확대하고 타입 툴을 선택합니다. 다음과 같이 글 상자를 만든 후 글 상자에 박상규라고 입력합니다. 컨트롤 A를 눌러 블록 지정한 후 한글 폰트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색상은 검정색으로 설정합니다. 다시 타입 툴로 글 상자를 하나 더 만듭니다.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컨트롤 A를 눌러 블록 지정한 후 한글 폰트로 변경하고 크기 역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색상은 역시 검정색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글 상자를 만들어 디자인 원고를 참고로 글자를 입력하도록 합니다. 폰트와 크기 역시 조절합니다. 글자 정렬을 위해 타입, 패러그래프 네 번째 아이콘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정렬합니다. 글자 색상은 역시 검은색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등번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아래를 확대하고 타입 툴로 비번호를 입력합니다. 블록을 지정하여 컨트롤 패널에서 폰트는 더듬, 크기는 10포인트로 지정합니다. 위치는 재단선에 맞춰 다음과 같이 배치합니다.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하여 전체적으로 확인한 후 자신의 비번호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파일, Save As를 클릭하여 비번호를 파일 이름에 적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결과물 전체를 확인한 후 작업 폴더를 열고 01.indd와 01.jpg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력은 출력 지정 자리에서 01.indd만 열고 프린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린트된 A4 용지는 시험장에서 제공된 켄트지의 한가운데 붙여서 제출하시면 됩니다.